최고의 석학이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이빨이십니다. 볼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초대 손님을 맞은 건 처음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세요? 네, 존경의 머리를 속이고 시작합니다. 저희 출연자 섭외를 도와주기 위한 세력이 방송계에 있나 봐요. 이렇게 계속 잘라주시니까 네. 도올 선생님께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EBS에서 잘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26일 선거일 날 1인 시위를 하셨어요. 1인 시위. 그 글귀가 명문이었죠. 깨어있는 자는 투표하라. 네. 이 환갑이 지나신 철학자를 거리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하게 하는 우리 각하의 평화로운 시대. 요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아니 선생님 그런데 왜 잘리신 겁니까? 아니 근데 뭐 잘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참 선생님 저희는 저게 있습니다. 이빨 3 하면 자기소개가 있거든요. 네, 네. 소개부터 네. 하셔야 아, 돼요. 네. 최고 이빨. 대한민국 최대 이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저는 그냥 돌대가리에서 돌이라고 그냥 부르는 사람이고 그냥 뭐 워낙 그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공부한 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EBS에서 지금 모든 하고 있는 짓들이 너무 유치한 언론을 가지고 나를 잠깐만 이렇게 쪼아대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 왜 잘리신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이유가 아니 뭡니까? 잘린 게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나보고 방송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 거를 우리는 잘린 거죠. 잘린 거라고 하는데. 내주 화요일 날까지만 자기들이 방송을 내겠다. 그것은 심의실의 결정이고 이 결정은 아무도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놓고 최후 통첩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장도 따라야 되는 이것은 심의실의 결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심의실에서 프로의 폐쇄까지를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이 프로를 세팅하는 거는 심의실에서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세팅이 돼서 시작이 되면 그것에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폐지시킬 수 프로로서 있다? 이건 심의실이라는 건 그 프로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심의하는 거지 그 프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사장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도올 선생님도 유감스럽지만 따라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그러면은 이거 떠놓은 것이 24회까지나 벌써 떠놓은 시점인데 그 떠놓은 거라도 당신 돈 들여서 다 해놓고 지금 다 편집까지 해놓은 건데 이거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관적입니다. 이미 심의실에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들이 다 심의를 하고 자기들이 편집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편집해놓고 그리고 오늘 나는 몰랐는데 여기 오는데 그쪽에서 무슨 EBS에서 자기네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고 그 해놓은 걸 보니까 자기들이 자른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올려놨어요. 그게 다 비속적이고 이게 아주 이 사회의 해악적인 거다 이런 스타일로 그거는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심의를 다 한 내용만 내보냈는데, 그죠? 그렇죠.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심의를 하고 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을 자르는 이유를 심의실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자른 거라고 말하면서 그 자르게 된 이유로 이제 그 근거로 들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이미 다 잘려서 방송에 안 나갔던 거라는 거죠. 안 나간 거죠. 편집됐던 그러고 급하게 핑계를 만들어낸 거네 지금. 아니, 핑계도 의원님 지금 말이 안 이해했어요? 되죠. 의원님 이제 이해했어. 나 지금 이해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잘할까 지금 생각 중이었어. 나 무슨 이분은요, 그 양반은 남이 하는 얘기를 안 듣거든요. 정리를 안 해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 강의의 질과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누가 심의를 할 수 있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미 심의를 해서 안 내본 내용 아니에요? 안 내보낸. 안 내보낸. 안 내보낸 내용이고 이제는 요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내보냈잖아요. 네.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 때문에 안 된다고 관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자기들이 심의해놓고. 심의하고 다 편집을 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내보낸 내용을 갖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니까 이미 심의를 해서 안 내보낸 내용을 요것 때문에 이 사람을 관두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핑계를.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야, 그 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잘하지? 아니 그러면은 아니, 주진우도 이해했어.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해하지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심의실 사람들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이 그리고 그것이 심의실의 문제일 수가 없고 나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EBS나 심의실을 비난하거나 그럴 의향이 없어요. EBS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에 국민의 방송으로서 교육 방송으로서 지켜줘야 할 나는 사실 지식인으로서 그것을 지켜줘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어거지 그리고 그 지금 자기들이 심의했다는 내용을 우리 이 청취자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심의했다는 내용이 뭐죠? 그냥 뭐몇 가지 표현들인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다. 맞는 얘기인데. 네, 맞죠. 맞는 얘기인데. 네. 다음은요.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도 종교의 폐해가 심하지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죠.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네, 지금 심해졌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 정치인, 법관을 지칭하면서 이놈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막말. 펀드 매니저 하는 일이 팔아먹는 거야. 지금 팔아 먹었지 않습니까? 론스타나 뭐 다른 아, 사건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지만 좀 이해할 시간을 줘. 내가. 네. 그리고 내가 언제 범죄를 저질렀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것. 근데 이 내용들은 방송에 안 나갔잖아. 방송에 안 나가고 편집된 것들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편집했잖아. 아니 이게 다예요?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그것은 이거 뭐지요? 개구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이것도 네. 역시 비속어 사용. 김구라도 안 돼. 있는데 개구라가 뭐 어때서요? 뭐 어때? 김구라는 그럼 어떻게 살아? 아니, 중요한 건 이게 방송에 안 나갔다는 거지. 안 나갔다는 거지. 안 나갔다는 거지. 아니, 안 나간 역시 우리- 김총수가 정확하네. 아니, 이게 안 나간 거 어때? 돼지아들 목사는 어떻게 또 찾아냈어, 이걸? 아니 이게 안 나 나갔는데 오늘 깜짝 나중에 놀래.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되니까. EBS에서 왜 도올 선생을 예. 이석학을 방송하자고 지네가 해놓고 잘랐냐 말이 나오니까 그거 우리는 이래서 편집 때. 잘랐습니다라고. 왜냐하면 EBS 방송을 다 보진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마치 이런 내용들이 방송으로 나갔던 양 말을 하는데 안 나갔다는 거지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 이거죠. 선생님 이 사건 때문에 EBS 다시 보기 또 폭주하겠네, 이게. 시청률 엄청나게 올라갈 그 거 아니야. 문제는 이건 핑계라는 거죠.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EBS가 나를 방송에 못 나가게 한다고 갑자기 투표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그러한 통보를 나한테 그러니까 계속 그 자를 때마다 나는 그 양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해라. 편집해라. 아, 나 그것이 저 짜증내는 게 좀 어떻게든지 이것이 완주하고 예. 우리가 서로 국민들에게 이건 공영방송이니까 내가 강의하는 건 그 중용이지 정치가 아니다. 고전이죠. 중용이라는 고전의 위대한 의미가 여기서도 나보고 지금 석학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나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대 담론이고 추상적이고 이거 이런 무슨 잔 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버릇 때문에 잠깐 나갔다 할지라도 뭐 얼마든지 잘르십시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잘러 왔는데 왜 하필 선거 전날 예. 선생님이 이제 못 나가시게 됐습니다. 하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네요. 뭡니까? 아니, 그 26일 날,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독려하려고 그걸 좀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EBS 내부에 박원순 지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자르면 이게 쿠션 요법이에요. 3쿠션 요법이에요. 선생님을 자르면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이 호연직이 넓게 내다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나로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을 확 올려준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은 원래 저렇게 깔때기를 대는 거 아시죠? 아니, 네. 선생님 저희 방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이 이 제목을 알고 인터넷이라든가 오셨어요? 제목을? 아니
알죠. 예. 이게 뭐 난 나가서도 최근에 나 알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이 정말 선생님이 꼭 알으셔야 될 그 우리 사회의 가장 위대한 진실입니다 하고 이렇게 틀어주는데 뭐 깔깔대고 막 웃고 이러는데 그 웃음 속에 굉장한 뭐가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할 목소리들이 그 웃음 속에 배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사회 비판을 이렇게 명랑하고 건강하게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상가로서 이거는 정말 위대하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박수를 치고 싶었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원광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교학대학이고 앞으로 성직자가 될 사람들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 관심이 없죠. 그래서 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예. 예. 그들을 하는 그러나 당신들도 앞으로 올바른 성직자가 되려면 이러한 시대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강의는 안 들어도 되니까 꼼수는 들어라. 낙곰수는 꼭 들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또 그게 어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게 아주 대박 히트 쳤죠. 그러면은 예. 우리 때문에 자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님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웃음 속에 이런 진실과 해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그 웃음소리는 제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니, 한 3, 4일 전에요. 베를루스코니가 이제 임기를 이태리 총리 아주 그냥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놈 아닙니까? 할아버지인데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한 70%를 장악하고 있고 이태리 교민이 메일이 왔어요. 이태리가 몰락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때문에. 만약에 이태리에 낙곰수 같은 게 있었으면 아주 진실된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태리는 낙곰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못 쫓아간다. 좀 깔때기 그만 듣고. 진실 이건 누구한테 알았으니까. 메일을 거예요? 이태리 교민 한 30년 아니 의원님한테만 왔잖아.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믿고. 자 이제. 근데 대한민국 나는- 최고의 속하게 인정해주는 정봉주 아니야. 아니야. 나는 꼼싸. 나는 곰스타. 아니, 자, 다시 나는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난 잘 몰랐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거라면 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뭐 홍준표도 왔었다. 그래서 나는 오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젊은이들이 내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선생님이 이 시대를 사시는 사상가라고 하신다면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런 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 필연적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물결을 만나심으로써 진정하게 선생님의 세계가 넓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매체에도 진지하게 참여하셔서 이들의 수준을 진지하게 높이고 또 원조 깔때기. 원조가 아니라 나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 참여를 통해서 내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적 유산이 이러한 흐름과 결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좀 멋져갖고 계속 웃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빨 영이 탄생하셨어요. 이빨요. 이빨 영. 초강력 이빨을 탄생. 도울 깔때기가 탄생하셨어요. 시작부터 좀 간단치 아니, 않은데요. 선생님 근데 왜 잘리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이런 이유에서 잘렸구나 생각하셨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투표하러 가신 거잖아요. 짚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도저히 EBS 자체로서 이러한 무리수를 엄청난 국민의 무리수죠. 사랑을 받는 도를 자르다니 도를. 국민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시청률도 높고 광고도 잔뜩 붙고 깔때기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프로를 나갈 수가 없어. 자신들이 그만둔다고 할 적에는 그런 무리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 맞습니다. 돈으로 만드는 프로고 그러한 프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중단시킨다. 그런 그 무리수를 왜 두겠느냐. 이걸 둘 수 있는 그 EBS에게 오는 힘은 분명히 EBS를 초월하면서 EBS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나 왜냐면 내 평생 당해본 적이 없는 짓이거든. 근데 선생님 그거는 사실은 흥분하셨어. 흥분하지 마시고 그건 사실은 좀 불충입니다. 그게 그 위에 분은 아마 각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머리가 안 들어갔지 뭐지. 나같이 추상적인 담론까지 못하게 말한다면은 그건 뭐 고단수겠죠 정말. 선생님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 4명은 이미 대한민국의 허위사실 및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실형도 받고 벌금도 상당히 냈고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또 2번 고발됐어요. 그래 집단으로 고발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생님 생각하신 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돼. 누구다 딱 찍어갖고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면 우린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수준이 제일 낮거든요. 근데 특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특정할 수는 없고 아마 팔들이 아니겠는가. 각하의 팔. 팔들. 왜냐면은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선생님께서 이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선생님의 그 깔때기 이렇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을 자를 수는 없다. 네. 아니 그거 정말이라니까. 왜냐면 아니 남도 그렇게. 내 평생 아무리 강의를 많이 했어도 길거리를 이렇게 딱 지나다니면 바로 와서 중요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루에 수십 명한테 받는 이러한 사례는 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 강연을 통해서. 네,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 왜냐면 이 강의 내용이 상당히 진지합니다. 나는 여기 오기 위해서 저 김호준의 그 책까지 다 읽고 왔는데 내 책 안 읽었죠? 네? 선생님 책은 인간의 맛 그런 것도 안 읽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나는 선생님 저는 야단치지 마시죠. 저는 닥치고 정치 다 읽고 오셨어요? 다 읽고 왔지. 재밌죠. 나로서는 상당히 사람들은 즐겁게 이해를 할 텐데 이해가 어렵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정치적 사례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미세한 부분을 그렇죠. 오히려 칸트 책 읽는 것보다 좀 어렵더라고 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대 트렌드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제 요 다음에 제 책이 달려라 정봉주가 나오거든요. 그건 조금 더 복잡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아주 뭐랄까 그 현실에 대한 그 정난한 분석들. 그러니까 그 정직한 자기 목소리를 말하면서도 그 배경에 미묘한 그 내영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내영향? 그 어떤 노자적 사고도 좀 있는 것 같고. 놀자적 사고를 지금 터졌어. 빵 터졌어. 아니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셨어요. 4대강 사업. 그리고 왜냐하면 4대강 얼마 전에 바로 4대강 잔치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 각하께서 50억 들었습니다. 잔치에만 잔치상 차리는 데만. 그렇죠. 근데 4대강 사업 비판하셨고 대북 정책도 비판하셨고 천안함 때도 한마디 하셨죠. 천안함 때. 아이고 컸죠. 제가 보기엔 이런 게 쌓여 있다가 쭉 쌓여 있다가 4대강에 대해서 비판하신 걸로 이번에 훅 간 게 아닌가. 4대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나는 4대강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서 나를 잘랐다라고 직접적으로 나도 뭐 말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건 4대강 비판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비판적으로 4대강 그 사업을 안 바라본다면 그건 좀 정신이 돈 사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도대체 국민의 그 혈세를 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강바닥에다 퍼붓는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죠.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게 정말 고등한 시대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고등한 경쟁을 해야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난 이 추상적이고 절박한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왜 강바닥에다 돈을 붓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가는 도움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평소에 아주 철저하게 얘기해왔던 거거든요. 순결한 실용주의를 저희들은 그 꼼수다는 그 걷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실용주의인데 오직 각하 주변 사람들의 돈만을 위한 실용주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다고 네네.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그러니까는 정치한다. 어떠한 뭔가 이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혜를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수혜를 받는 거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순결한 실용주의라는 거는 네. 진정하게 돈을 벌기만 하면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돈을 깎아먹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낭비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을 깎아먹고 자기들은 돈을 벌죠. 아주 자기들은. 그 주위의 일부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가로 볼 적에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애써서 이렇게 다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국고를 다 털어가지고 이런 데는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새로운 재화의 창출이라든가 국가의 근원적인 자산의 창출이 안 되는 낭비란 말이죠. 네. 그 선생님, EBS 쪽에서 이제 해명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선생님께서 강의 내용 중에 4대강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렇죠.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발언을 해서 자른 건 아니다. EBS에서 굉장히 좀 상당히 미움을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선생님을 아니 나는 내쳤다. 4대강 발언은 이건 그 중용이기 때문에 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예를 들면 4대강뿐만 아니라 노무현 시대에는 뭐냐면은 그 새만금 이거 1인 시위 했잖아요. 내가 이거 도대체 안 되는 거다. 그 당시 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욕을 하시는 바람에 라디오 본부장이 잘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개자식이라고 하셨나? 그때 라디오 진행했었어요? 그때 제가 출연자였는데 네. 그래서 라디오 본부장이 그 PD를 불러가지고 옥상에서 야 니들 날 이렇게 한 방에 훅 가게 하는구나. 아니 그 4대강 이야기는 평소에 하시는 거고. 평소에 하신 말씀을. 그런데 그럼 이 중용 진짜 아니, 자른 이유가 뭐야? 그러면? 중용 책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아셨는데 중용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 중용 인간의 맛이라는 책을 내가 예. 거기서 뭐냐면 EBS에서 이 강의를 나가는데 강의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잘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교재를 쓰셔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교재로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그걸 자기들이 사전에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썼더니 선생님 책을요? 그래서 자기들이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 이제- 사전에 다 보겠다.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러면 강의를 안 하면 안 하고 그렇죠. 예. 그 지들이 뭔데 선생님 책을 검열해요. 그래서 방송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쳐. 뭐냐면은 네. 그러면 교재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네. 내가 그러니까 교재라는 개념 없이 하자. 내가 그냥 순수 강의를 한다고. 예. 그래도 이거를 그 책을 내자는 거예요. 왜? 그 책을 내면 자기들이 또 수입이 되잖아요.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EBS 원래 뭐냐면 교재 수입을 그래서 못했는데요. 뭐냐면 그것을 교재로 하지를 않고 뭐냐면 앞에다가 EBS 방송으로 나간다는 그 말 한마디를 겉표지다 해놓고 그것에 로고 사용료라고 그래서 몇 프로를 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해라. 네. 그러기 그냥 때문에 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책에 결국은 그 책에는 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왜냐하면 중용이라는 건 우리 동양이라는 건 중용 철학을 얘기해도 그 철학이라는 건 반드시 정치를 통해서 구현되지 않으면 그 철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거, 성인 지도라는 것은 성왕이 된다는 거, 궁극적으로. 인간이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외왕의 그러한 이상을 항상 구현하기 위한 모든 것이 그러한 정치와 철학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용을 말할 때도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중용의 정치를 못하고 있다. 왜냐면 중용이라는 것은 좌파 우파의 가운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건 회색 분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아니라 네. 집기 양단이라고 그랬거든. 그 양쪽 좌우의 모든 가능한 극단을 다 품어서 그 품어서 자기화시키는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만이 중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가운데를 백성에게 써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면 4대강 사업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사태를 종합해서 정말 거시적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 같은 건 이건 넌센스다 이러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용 그 인간의 맛이라는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기자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조현 기자, 저 한겨레에 있는 조현 기자도 네, 종교 담당 기자죠. 그 전에 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중용의 그 맛이라는 거기에 이 도올 김용이라는 사상가가 현 정부를 보는 시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뽑아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은 이러한 총체적인 이 사회를 바라보는 도올의 시각 때문에 그 시각을 이 사회에 지금 4대강 빵빠레도 울려야 되고 지금 이제 다 끝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멋있게 피날레를 해야 되는 마당에 뭔가 도올이 이게 가시다. 이 사회에. 그리고 그러니까 내 말은 소크라테스의 죄목이라는 게 아테네의 청년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너 죽어줘라 그거거든요. 사약을 받고 죽어라. 네가 있으면은 이거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도 어디까지 갔냐면 도올 같은 이런 순결한 사상가를 네가 이 사회에 존속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네. 4대강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그거 플러스 또 있죠. 모든 것에 비판이 아니 천안함 때도 한마디 하셨잖아요. 세게. 천안함만 해도 그것이 천안함의 문제를 당시에 내가 볼 적에 그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 그리고 나와서 발표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계도도 거짓 설계도를 갖다 대놓고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철학자가 돼서 그런지 그 엄청난 뭐 미군 장성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위용을 갖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참 가소롭게 보더라고. 뭘 저걸 진실한 걸 발표했으면은 왜 이렇게 저렇게 겁을 주려고 그렇죠.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직감적으로 뭐 파란 입구로 뭐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내가 딱 봐도 그게 진실성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내가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없고 자료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건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뭐냐면 또 해필 재미난 게 뭐냐면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대선이 지방선거 6.2 선거. 있을 그 바로 일주일 전인데 얼마 전인데 그것도 또 그때 명진 스님이 항상 이렇게 네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돼서 뭐 경향신문 일면에 매일 나오고 있었는데 명진 스님이 하루는 나한테 와서 도저히 내가 이거 맨날 좀 이게 웃기는 얘기도 한이 있지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어디서 좀 거대 담론으로 우리 불교 신도들을 한번
휘저어 주십시오. 그래서 봉은사에 가셨습니다. 봉은사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저 천안함하고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라는 게 어저께도 왜 하필 선거 전날 EBS가 날 찾아왔는지 그게 궁금하고 예. 또 왜 하필 내가 봉은사에 가서 그 훌륭한 불교 강론을 네. 나는 순수하게 불교 강론을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훌륭한 불교 강론을 해달라. 내가 그 불교 이론에 좀 쭉 공부를 해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명진 스님이 나를 초청하는데 나도 그것도 갈까 말까 하다가 아이 뭐 그 불교 강의라면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가 천안함의 그 발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그러면 어저께 천안함에 무슨 이런 사태가 있고 앞에 선거했는데 내가 천안함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이런 말하고 내가 잡혀가겠지만 나는 0.0001%도 사실은 설득이 안 돼. 내가 감옥에 안 가려고 0.0001%를 남겨뒀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 그 천안함 사태가 발표를 하는데 우선 구역질 나는 게 아니 장성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계급장이나 떼고 나오든지 패잔병 새끼들이 자기들의 부하를 불쌍한 국민들을 죽여놓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대선 장군처럼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겁을 주면서 발표하는 그 자세에 우선 구역질이 나서야 못겠네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분 벽화를 위해 먹는 공소라 섬세하고 위대하신 먹는 공소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번 강의도 중용 강의를 대학에서 정규 학점 강의로 한 겁니다. 한신대학교. 한신대 학생들 그거를 찍어가지고 방송에 방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한신대학교와의 약속도 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한신대학교 학생들과의 이런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건데 거기에서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내가 보기에 문제가 많더라고.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는 그들에게 그 교육에 정당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은 굉장히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방치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학생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살아온 타성들도 있고 나 같은 스타일을 전피 보질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 콜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더라고요. 나는 그거 용납이 안 되거든요. 나는 선생으로 의관을 정지하고 와서 너희들에게 강의를 하러 온 건데 너희들은 나를 강의를 들으러 온 거지 여기서 커피 마시려고 왔냐.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들어오지. 그리고 그게 들어오기 싫은 사람 안 들어오면 됐지. 여기 들어온 이상은 그런 자세로 하면은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이 사회까지 계속 이렇게 통하면 좋은데 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 당장 그거 안 통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제지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지키자. 그러면 야단친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처음에 당황해요. 이상하네 저런 거. 혼나본 적이 없어. 꼰대인가? 혼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꼰대는 아니거든. 과거 유교적 꼰대는 아니거든.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내가 진실하게 강의해주고 이러면서 뭐냐면 학생들 보고 할 수도 나중에는 매번 강의를 이렇게 써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들은 내용을 그 자리에서 나갈 때. 그래서 쓰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한 사람 다 멘트를 다 해줬다고. 이게 사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변하더라고.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케어를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이렇게 내 강의를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 중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서 이것이 방송으로 나갈 적에 우리나라의 상당히 넓은 층이 이렇게 깊게 이해를 하고 들어주지만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이게 워낙 고차원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거친 사람들은 중용이 쉽게 이해되지만 아직 어린 사람들한테는 내 얘기만으로는 상당히 내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게 적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한신대학교는 참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으면서 지금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오고 하는 판에 EBS에서 그만두라는 거야. 그만두라는 거야. 혹시 들으신 이야기는 없어요? 이렇게 주변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위에서 요거 때문에 그랬다라고 들으신 이야기는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심의실에서 말하는 것은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랑 종교 편향적이다. 근데 종교계에서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다 이것은 핑계고. 네. 한신대학교는 신학대학이 있는 대학에서 내가 하는 거고 나는 지금 현재 신학대학교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계에서 이거를 시비를 걸질 않아요. 혹시 진짜 이유는 뭐다 이런 걸 들으신 적은 없어요? 이거는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실제로 내가 뭐 감만 잡히면 정확하게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쪼잔하게도. 이렇게 쪼잔하게 얘기를 할 정도면 이게 아주 저단수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저단수 아니면 아주 고단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EBS가 무모하게 움직이도록 EBS를 움직이는지 나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알지를 아니 못해요. 도울 손색을 모르는 사람 아니야? 저 양반 누구야? 잘 알게 거 아니야? EBS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프로를 완주를 해서 36강을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거를 완주를 해야죠. 네. 그리고 이 프로를 들으시는 분들도 EBS에게 비판을 하지 말고 격려를 내꺼만 해주면서 36회를 우리는 다 듣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해서 EBS에게 힘을 줘야 된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른 씨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한테 와서 내주 화요일로 이 강의를 끝내겠다고 말한 것이 팩트거든. 팩트. 팩트라서 거기에 따라서는 이른 씨를 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벌어지자 그거를 발빼면서 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생 거짓말을. 뭐라고 EBS가. 거짓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파이널한 것으로 통보하지 않고 상의를 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비겁하다. 그럼 다음 주에 강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강의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그러면 예. 깨끗하게 우리는 EBS는 도울의 강의가 이 사후에 의해 도저히 더 들릴 수가 없다. 그렇게 태도를 표명하고 딱 정확하게 그렇게 끝내든지. 거취를 밝히고 내 거를 끝내달라 이거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예. 지금 와서 뭐냐면은 우리는 결정된 바가 없다. 결정해서 통보해놓고 나서 내가 미쳤다고 도울이 지금 그렇게 1인 시위를 나가겠습니까? 뭐 만천하에 정확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분결해서 나간 것이고 예. 자기들이 여태까지 나하고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일방적 통보. 일방적인 다 카트 가위질을 한 것도 일방적으로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살려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타협한 적이 없다고. 아니 만일에 EBS가 지금 자기는 파이널 노티스를 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 강의하셔라.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 뭐 강의 자를 생각 없었다.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입장을 번복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난 행복하죠. 그럴 가능성이 나는 그 정확하게 높아졌습니다. 36회에 내 신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건 공영방송이고 도울은 뭐냐면 내 목적은 정치적 투쟁이 아니고 그러면 중용 강의를 그 중용의 진리를 우리 국민에게 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더 중용적인 인간이 되고 우리 사회가 더 중용적인 사회가 되고 우리 사회의 중용적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중용을 강연하는 노사상가 철학자를 지금 누가 자르라고 한 거예요. EBS 혼자 단독으로 이 결정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말씀하셨듯이.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그런 할수 능력이 없죠. 없어요. 그렇다면 아니 도를 누가 잘라? 이때 이 십몇 년간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는데 한 그리고 번도 그런 일도 없었고 고전 강의인데요. 또 이게 뭐 정치나 현실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강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누군가가 그거는 저희가 찾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살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세 사람과 다르게 제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전제 그래서 아니 뭘 그리고 제 국회의원이야. 밑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이 줄을 섰어요. 제 밑에 이거는 국회 교과위에서 따져야 됩니다. 도대체 불러야 돼요. EBS 사장 부르고더니 교과위에서 도울 선생님 강의를 진짜로 잘랐냐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잘랐냐. 만약에 자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당초 약속했던 36강 쭉 가라. 이게 이미 꼼수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36강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심야 시간 1시간 넘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나발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쭉 전화하겠습니다. 교과위원들에게. 이거는 국회에서 긴급 소집해서 따져 물어라.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밖에 이게 능력자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아. 야 선생님 그리고 참고로 이 천안함 있지 않습니까? 0.0001%도 믿을 수 없다고 하신 거. 이 좌초 이게 좌초가 아니라 폭파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좌초라고 하는 법적 증언이 나왔어요. 법정에서 뭐냐면은 사건 당시에 천안함 구조 작업을 하던 해경 501 함정의 부함장 유모 경위가 자기가 전문으로 좌초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구조하러 가는 도중에도 좌초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증언한 게 이번에 또 했나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좌초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좌초라는 용어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물으니까 암초에 걸리면 좌초라고 통상 사용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뜻이 다를 리가 있나 우리나라 말인데. 개념 정리까지 해줬네. 이거를 그렇죠. 함정 해경의 부함장이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그럼 오도라네. 공중파 3사에서 막 따라야 되잖아. 정상적이라면. 이게 어뢰에 의해서 사실은 폭파돼가지고 침몰했다고 그랬는데 그 구조 작업을 뒤집는 증언이 나온 거죠. 구조 작업을 하던 해경 부함장이 자기는 좌초라고 해서 구하러 갔고 좌초라고 연락을 받았다. 그럼 이게 보도돼야 되는데 보도가 안 된 거죠. 0.0000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아니 그리고 그 천안함은요 3월 말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하루 이틀 뒤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이 양반이 답변을 하면서 자꾸만 북한 측 소행으로 몰고 가요. 근데 옆에 쪽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청와대 안보수석 쪽지 아니에요? 북한과 관련성이 없으니까 북한과 연관시키지 마라. 이게 쪽지의 내용입니다. 최초에는. 그러다가 2달 있다가 자기들이 북한 측과 관계 없다고 얘기했다가 5월 20날 그 선거 13일 앞두고 발표할 때는 북한 측 소행이라고 국민들은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말은 지들이 바꾼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그냥 듣기만 했어요. 처음부터 뭐 이건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없다. 예.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미 그러니까요.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3일 만에 신속하게 성명을 냈어요. 북한과 연관시키지 마라. 네네. 아주 이러고 지들이 말을 바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뭐 별하별 속설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 미국 함정하고도 뭐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뭐 좌초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크라켄설도 있었어요. 자체 그 뭐 밑에서 옛날에 있던 뭐가 터진 거라는 것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그 북한이 나는 사실은 북한 두둔이 아니라 북한이 그런 기술적으로 그렇게 고도의 이걸 할 수 있는 그 실력이나 상황은 도저히 아니었다. 조선일보의 그 인간어뢰 졸라 애잖아 인간어뢰. 저도 그 당시에 군 그 해군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북이 와서 공격하고 그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돌아갔을 확률은 쭈꾸미가 먹물로 이 배를 터뜨렸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꿈인가? 아니 그래서 크라켄이 나오는 거면 크라켄. 네. 이 신화에 나오는 괴물 바다 괴물 있어요. 크라켄이라고. 크라켄이 했다고 UFO 썰도 있었고요. UFO설도. 아니 그리고 그 해군 함장 이런 사람들이 서해는 수심도 얕고 흙탕물이나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소나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중으로 해도 보도가 안 돼요 그게. 그리고 거기는 꽃게 배 있지 않습니까? 예. 배 잠수함 잠수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물입니다. 그물. 그물이 스크류에 걸리면 가는 그거는, 거죠, 예,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는 걸리지도 아니, 않습니다. 저 전화기부터 다 뭐 수거하고, 회수했다는 거 네. 그리고 그 함대 올릴 때도 왜 다 가려가지고 말이야 쫙 가려가지고 이렇게 뭐 올리고 말이지 모든 게 이게 뭔가 그 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현 정부가 들어서서 DJ 정권으로 해서 최소한 노무현 정권까지의 10년 동안은 대체적으로 역사의 방향을 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관계를 통해 개선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요. 그런 것이 무르익어가는 판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몰아가니까 결국은 원자바오가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게 뭐냐면 북한이라는 게 지금 그 대중 관계로 이 북중 관계로 모든 것이 지금 옮아갔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경제가 네. 다 넘어왔죠.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냐면 북한을 정상적인 세계의 멤버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이렇게 봉쇄를 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한에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모조리 지금 그러니까 중국한테 다 빼앗기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뭐냐면은 남한과 그 남한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적에 현 정권이 들어와서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경색시킴으로 인해서 북한을 중국 그 권역으로 완전히 떠밀어 버렸다는 거죠. 각하께서 북한을 포기하고 미국한테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걸로 그냥 붙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의 내가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를 무슨 미국의 한 주처럼 생각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하고 저기를 해서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전 세계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중용을 강의하는 것도 이게 중용의 고전을 강의한다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뭐냐면 중국 이것이 새로운 21세기의 이 세계 문명의 주축으로 다시 부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상하는 데 따라서 그들은 세계를 새롭게 어떠한 자기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인문 정신을 가지고 그런 걸 포장해서 아마 세계를 새롭게 리드하려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준 도저히 그 서구 이념의 만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거든요. 중국의 지금 개방 개혁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이 중국 고유의 문명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럴 적에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이념 구조가 이 중용 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것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먼저 중국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선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중국 사람들보다 앞서서 중국 문명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남북 화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우리 세계사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각하를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각하는 뭐 내가 많이 만났죠. 왜냐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나를 만나면 아주 진지한 진지한 듯이 근데
아니 그래도 내 앞에서는 진지하다고 말해야죠. 자기 어려서부터 겪으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고정 레퍼토리. 고정 레파토리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나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랬죠. 네. 항상 그러고 내가 그 당시는 뭐냐면 청계천을 도와주는 입장이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청계천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최소한 오늘까지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청계천보다도 그렇죠. 아니 청계천보다도 아니에요 또? 사실은 버스에 버스. 아. 그거는 비교적 성공을 한 거거든요. 모델이 뭐냐면 브라질의 꾸리치바라는 도시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말아. 꾸리치바라는 도시고 환경 생태 도시. 환경 생태도 그래서 내가 꾸리치바까지 가봤어요. 청계천이라는 건 내가 그 CBS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좀 포석정을 조금 크게 해놓은 거 수준이지. 인공수로죠 인공수로. 이건 포석정 이렇게 돌아가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지 이거는 전혀 이거는 진짜 본질적인 생태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다. 그렇게 했고 오히려 난 버스는 버스는 괜찮다.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취임한 이유는 보셨어요? 취임한 이후에? 취임하니 아니 근데 나는 참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는 내가 그 당시 뭐냐면 문화일보 기자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굉장히 그 엄숙한 철학자로만 하는데 나는 이 사회의 가장 일선에서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엄숙한 철학자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하고 과가 비슷하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일선에서 항상 난 최일선에서 체험을 해서 얻지 않는 진리는 건 진리의 자격이 없다. 내가 모든 철학적인 명제를 말한다면 그건 내 인생에서 한번 체험을 해야만 그것이 내 진리지. 그래서 그럼 최고의 철학가가 각하나 해봐서 다 아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든지 다 해봤다 그러지.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그 당시도 뭐냐면 내가 그 기자로 있으면서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나쁜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당시 뭐냐면은 내 아이는 왜 돌은 나를 씹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각각해서요. 각각해서 당시. 아니, 느낌이나 이런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결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자기 비위를 안 맞춰주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왜냐면 저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가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되면 됐고, 나는 기자로서 여러 번 만난 거고, 내가 사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최대한의 여러 가지 측면을 해서 긍정적으로도 써줄 건 긍정적으로 써주고 그랬는데, 왜 내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보고 씹었다고 자기를 이렇게 씹고 다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누가 그 주변에서 얘기했는지 뒷담화에 강하시군요. 그것도 나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때부터 도울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주 양심상 나는 그게 너무도 이상했거든. 근데 그 시점이 언젠지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그런 얘기 들리는 게? 시점이 그때 기자셨을 때가 2003년, 2004년. 그때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극찬한 적이 있어요. 극찬이 아니라 평가하면서 대선자금 노무현 얘기도 대통령 하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MBC에서 내가 그 프로를 하면서 그때 왜 탄핵 네, 맞습니다. 탄핵 받아가지고 그럴 적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이런 방식으로 탄핵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두둔하는 발언들을 네. 그 했죠. 그런 게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빈정상하면 오래 가요. 그리고 그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누군가한테 일부러 비위를 맞춰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각하는 자기한테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그런 스타일의 그 엉뚱한 글쎄 나는 왜 지금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엔 하여튼 엉뚱한 지금 이 EBS를 그만둬라. 이것도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중국 문화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각하에 대해서 이상득 형이 버시바우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위키리크스에 나왔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다. 선생님의 철학 세계하고 이게 완전히 대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밉죠. 그거 밉죠. 아니 그 상당히 그 정확하신 분석이에요. 예, 왜냐면은 제가 정확한 분석을 잘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인정했어. 아니 내가 중용을 강의하는 것도 뭐냐면은 20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쭉 중국 문명권에서 사실은 우리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고 그리고 이 19세기 말까지 그렇게 왔지만은 20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개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식민지를 거치고 그리고 일본 식민지 이후에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미국 식민지가 된 거죠. 그게 식민지 형태만 바뀐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을 못했거든요. 해방은 했어도 독립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이라는 건 풀려났다는 의미고 독립이라는 건 홀로 쓴다는 건데 홀로 쓴다는 거는 반뚱아리 허리가 잘린 사람이 어떻게 홀로 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홀로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묶고 있던 사슬로부터 벗어났죠. 그래서 8.15 해방이라는 말을 써도 8.15 독립이라는 말은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독립해야 할 그런 과제 상황을 안고 있고. 네, 선생님, 저희가 각하 헌정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하 얘기를 더. 네, 각하의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욕을 하신 적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욕을? 네, 아니 제 말은 각하에 대해서. 각하에도 욕을 내가 왜 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하신 적 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없죠. 나는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진지하고 재밌게 들어줬는데 그거 나는 그 당시 그거는 이제 편견이 없었어요. 취임하기 전이고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셨다는 취임한 거예요. 이후에는 취임한 후에는 이 사람이 엄한 짓들을 하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이 잘못하셨네.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아니, 그거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비판을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바른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렇죠. 4대강 같은 그런 것에 고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거기에 올인한다면 그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그게. 아니 그게 각하죠 각하. 각하죠.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 아니 그래도 대통령 아니야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이런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느냐? 알고 선생님 여기 정기적으로 고정 출연해야 되겠어. 사대강 말고는, 말고는 어떤 걸 보고 이 사람 안 되겠다. 천안함도 얘기했잖아. 대통령 결정적인 것은 이 남북 문제를 문제. 대처하는 방식이죠. 북한도 잘못이 있죠. 그왜 그럼요. 관광객을 그냥 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런 박원가 것부터 씨. 시작해서 개성공단 뭐 이런 거 문제들 해 나가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면 돈 버는 일만 하면 됐지. 왜 이념적으로 가려고 그러냐. 왜 자기가 우파를 대변하는 인간이 되려고 그러냐. 이런 바보가 있냐. 왜냐면 국민들은 돈 잘 번다고 그러니까 돈만 벌어라 그러고 그러면 어떠한 실용주의 노선만 걸었어도 어떠한 실용주의적 발상을 해도 4대강을 하진 않죠. 그 돈 가지고. 어느 미친. 그러면 돈을 제대로 투자할 줄 아는 놈이라는 국민의 30조나 되는 그 돈을 갖다가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있답니다. 그거는
영원히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한치도 허용될 수 없는 거야 역사에서. 근데 나는 EBS에서 이 말을 안 했다. 아유, 북한 문제하고 4대강 보시면서 딱 네. 결론을 내리셨군요. 네. 그러니까 4대강 전에 4대강이라는 말보다는 원래 이 사람이 운하를 하겠다. 그래서 대운하였죠. 대운하라는 게 도대체 아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에서 부산에 오는 물류를 그냥 인천으로 가면 됐지. 어? 그래가지고 인천항을 그러면 개발하든가 그러지 왜 운하를 탄다고? 어? 그거를 배를 그 어마어마한 뭐 몇천 톤짜리 배들을 산으로 뛰어서 산으로 뛰어가지고 막 불을 봐가지고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위험하게 떨어뜨리고 이런다니.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그 국민을 그 어떤 면에서 그 호도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이런 과감한 발상도 할 줄 안다. 그래서 그 선거 전략으로는 그래도 써줄만하다. 뭐 사람들이 잘 아직 그러고 나서 그러다 내가 말겠지. 물었거든. 네, 그러다 말겠지. 선거 기간 동안에 딱 그 차 안에 앉아가지고 아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런 거냐. 내가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 옆에다 이렇게 앉아서 뭐냐면 당신 도대체 이게 대운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선거 전략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선거 전략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 선생님께서 각하에게 가까이서 그러니까 취재 차원에서 취재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나는 그 대통령 되고 나면 대통령 되고 나면 절대 이거 내가 하지 않아. 뭐냐면 이거는 다 그 민자 사업. 민자 사업으로 붙여서 경쟁을 붙인 다음에 할까 안 할까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때 검토하고 그러고 뭐냐면 나는 오직 그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심사할 입장에 있는 사람일 뿐이요. 걱정 마시오. 김 교수 이랬다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겠느냐, 정신 나간 기업이 거기 참여하겠냐 그렇게 일축을 했었죠. 아니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또 믿었지. 나는 순진하게. 순진했네요. 믿었지. 순진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민자로 가고 그건 자기가 심사를 해서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 결정하겠다 이래서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아니 이렇게 생각했지.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운하냐 4대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지. 땅을 파서 그러니까 그 공사를 상식에 해서. 벗어나는 논리를 가지고 그 거대 정치 담론을 다 그걸로 도배질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지도자일 수 있나. 단군이래 이런 사람은 없었다. 연산군도 그 피해는 주변에 몇 사람이야. 궁정에서 그냥 지랄 발광한 거야 연산군도. 이렇게 전 국토가 파헤쳐지고 연산군이 아무리 뭐 군이라고 그러지만 폐위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선생님 저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저기 역대의 그 군주 중에서 MB하고 각하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그 군주가 있다면은 누구를 좀 예로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고 왔습니다. 거기에 독재자들이 많고요. 이상한 고전 군주들이 속에서도 많습니다. 좋고. 나는 한국 역사를 그렇게 그 중국 고전을 내가 공부한 만큼 깊게는 아직은 공부 못했거나 앞으로는 할 건데 그래서 그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야비함의 도수가 과거 군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의 군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르겠어.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사서오경을 다 뛰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야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국가 운영에 대해서 뭐냐면 조선조의 왕들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3사의 공론을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독재를 못해요.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조선조의 왕이라는 건 사실 힘없는 왕들이에요. 알고 보면.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뭐냐면 정도전이 만들려고 했던 국가 자체도 뭐냐면 재상 중심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이가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우리 역사를 볼 적에 지금 사실은 군주제를 타도하고 민주제가 됐다고 그러지만 나는 이 민주라는 이 서구적 가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요번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거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이러한 민의가 반영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위대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민주제도라는 것 자체가 항상 뭐냐면은 그러한 잘못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제도고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게 과거에 어떠한 왕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거의 행정사법 입법부를 다 말아먹는 지위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최악의 인류 사상 최악의 독재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이 민주 데모크라시라는 데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소신이에요. 그것이 이번 각하를 통해서 입증되는 건가요? 글쎄 그것이 뭐 각가를 통해서 입증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 민족의 정말 비극이죠. 비극이죠 이거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했으니까 이번 너무 재밌어요. 네. 이번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네.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되기 전부터 나는 이번에 뭐가 병살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병살타입니까? 이제 한나라당 쪽. 우리 오세훈의 네. 오세훈의 병살타. 아니지. 각하의 아니지. 그러면. 결국은 보수 진영에 수구 진영에 두 여성분이 병살. 박근혜, 병살- 나경원. 박근혜 대표와 박근혜 나경원 나경원 일타쌍피 양쪽 다 날린다. 그러니까 저 세컨 베이스로 그렇죠. 날아가는 사람을 딱 죽이고 거기서 또 다시 던져가지고 죽이는 게 병살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박근혜 나경원 둘 다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면에서 박근혜 씨는 뭐냐면 이러한 거를 체험으로 해서 지금 여당의 근원적인 개혁을 주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암담하죠. 암담하고 그런데 박근혜 씨의 문제는 여태까지 내가 항상 뭐 기회가 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전한 말이지만은 그렇게 몸을 사리고 공주처럼 앉아 있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거는 자기 아버지를 배우라 이 말이야. 반절을 하더라도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독재를 하든지 뭐든지 하여튼 자기 소신을 발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경선을 할 때도 대전에서 내가 그거 할 때는 가 있었거든. 둘 다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때도 뭐냐면은 뭐 얌전하게 나와서 자기 뭐 인정한다고 그랬지만은 그때 나와서는 강연이 참 멋있었어요. 대전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4대강을 할 이런 물리적인 어떠한 강파는 짓 이런 걸 통할 그게 있다면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오는 정치를 만들어야지. 나는 이명박 후보처럼 그렇게 유치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일장 연설하는 거 보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최소한 4대강 같은 거는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좀 상식이 어긋나는 무리한 짓 아니냐 하고 입장을 밝히면서 그런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막아왔더라면 지금 뭐 대통령은 보증타죠. 그런데 아무런 정치라는 거는 투쟁이다 이거야. 역사에 어떤 정의로운 발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역사를 그 리드해 나갈 그런 역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몸만 도사리고 앉아서 가만히 눈치만 보면 자연히 나한테 굴러오게 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당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과연 그 여자에게 있느냐? 이거는 내가 후배로서 얘기해주고 싶은 그러한 진심의 나는 충고예요. 이거는. 그리고 안철수죠? 안철수 씨가 어떠한 뭐를 하더라도 안철수 씨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불교가 말하는 무아, 아나트만 항상 요번에도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행동, 언행을 보여줬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뭐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거대한 비전을 위해서 이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면에서 희생을 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죽이면서 무아잖아요. 무아. 불교는 불교의 핵심은 무아거든. 그 무소유라는 법정 스님이 말한 것도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뭘 소유해봐야 뭘 소유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금 무소유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낙곰수도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말씀이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러한 무소유, 무아의 정신을 가지고 대통합을 위한 자기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앞으로도 규정해 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박원순 맞습니다. 내 그 옛날 친구가 박순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박원순 이제 시장님은 나는 물론 예를 들면 한강 르네상스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랬으니까 난 그런 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경희 누나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는 거니까 아니 도대체 인천 공항 갈 때마다 내가 아주 그냥 열이 나는 거야. 그 옆에다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 그래서 저 다리 위를 다리가 막 그 고속도로 위를 막 지나다니고 이런 게 아무 의미 없는 짓들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떻게 국민들이나 그런 걸 인내하는지. 그래서 나는 집 밖을 나가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시적인 문제보다도 제발 왜 보도블록을 그렇게 자주 가느냐. 그러니까 서울시가 우리나라 이 보도블록의 조건이 요 작은 거일수록 작은 세면으로 조그맣게 해놓은 거일수록 유리합니다. 이거를 비싼 돌로 크게 해놓으면 다 깨져요. 큰 이 바닥으로 깔면은.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저쪽 그 창경궁 거기 보면은 고궁적이라고 해서 하여튼 몇 번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맨날 보도블록 가라. 왜 그 시사를 해 대체? 내가 최근에 EBS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왜 길거리 가는데 그 방음벽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 담쟁이를 심느냐 이 말이야. 색색으로 아름다운 걸로 해서 다 고속변에 이렇게 그 방음벽을 세워놓고 그거를 전부 담쟁이로 덮는다니까 뭐든지 다 갖다 담쟁이 심어 구청 직원들이. 담쟁이 회사하고 또 좀 그게 뭐냐면은 담쟁이라는 거는 그건 우리 전통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건 저주의 대상이다. 흉가집을 만드는 거고 그거는 전혀 이게 아름답지도 않고 모든 벽을 파손시킵니다. 모든 건조물에다 그런 걸 심으면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그냥 아이비 스쿨. 미국의 명문 학교들이 아이비 스쿨이니까 그렇죠. 아이비로 덮은 건물들이 있어서 그게 조합된다. 아무튼 미국 이런 사람입니다. 황당한 거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이렇게 천박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맨날 사기를 치니까 이러한 그 시정은 좀 뭔가 그 소박한 물리적 가시적인 것이 아닌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뭔가 어드밴스된 좀 고차원화된 추상적 가치로서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겉으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면서 거의 높은 건조물을 세우고 뭐 다리를 만들고 지랄을 하고 뭐나 카페를 한강에다 만들고 나 이런 미칠 놈들이 있냐 왜?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이 서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왜 지금 광화문도 그런 이상한 광장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왜 세종대왕을 거기다 앉혀놓고 도대체 이게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지금 지금 이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소신껏 뭔가 그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비전을 서울이라는 이 도시 하나,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 하는 문명이 버텨온 게 맨하탄이라는 도시 하나의 특성 가지고 한 세기를 버틴 거거든요. 미국 여러분들은 저 아리조나에 어디 가보고서 미국 생각하지 않잖아요. 텍사스 어디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미국 그러면 맨하탄이에요. 그거 맨하탄 한 도시의 모습이 1세기의 미국의 이미지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말 진정하게 창의적이야지 무슨 한강에다가 뭘 이상한 카페나 짓고 무슨 다리나 만들고 뭐 어쩌고 세뱃 둥둥섬 뭐 둥둥둥둥 하여튼 뭐 하고 배가 들어오고 뭐를 깎고 뭐를 양화대기고 어쩌고 지랄하고 난 도대체 이런 황당한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이제 심심하면 보도블록 까야치고 담쟁이 신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야말로 그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문제죠. 우리가 항상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권을 잡으면은 그 진보에 해당되는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지 않고 엉뚱한 타협들을 하면서 진보라는 가치를 망쳐왔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에서 진보 그러면 아주 그것도 사기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우리 저 김총수 김총수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더만. 그러니까 제가 오셔가지고 진보적 가치를 우리는 정말 그 소리 없이 자기가 뭔가 그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지렁이는 말이죠. 지렁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냥 가는 거지. 행만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놈은 꼭 어딜 가면 자기가 어디 간다고 말해. 그러고 글로 안 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지렁이만 못한 거예요. 지렁이는 말로 구라는 안 치잖아.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저희가 시간이 벌써 새벽에 새벽. 네.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1차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강이 열릴 것 같아요. 특강이. 우리가 선생님께서 방송 복귀가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EBS 말고 우리가 제가 말로 하고 그렇게 안 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 국회 교과위에서 선생님 문제는 좀 따져야겠어요. 이거는 나는 EBS를 완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EBS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성한 그것이고 나는 EBS가 조금 어른스럽게 지금 전국도 이렇게 뭔가 한 소란이 비켜갔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른스럽게 양해를 서로 간에 구해가면서 나하고 유정의 미를 거둬야지. 그간 뭐 앞으로 몇 회 남지도 않은 방송을 가지고 이미 대부분이 나간 건데 이제 와서 그걸 중단을 하게 되면 몇 회까지 강의하신 거죠? 지금 나간 게? 뭐 16회까지 나갔고 그런데 뭐 거의 이제 반 이제 정도네요. 거의 온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몇 번 안 남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한 무리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EBS가 결정했을 리가 없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한 발 무리수를. 주춤하면서 또 물러섰잖아요. 글쎄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되니까. 오다를 내린 사람들 쪽에서 혹시 그 오다 내린 쪽이 꼬리 자르기 꼬랑지 자르기 그렇죠. 들어간 노출될까봐 거지. 덮을 수도 있는데 이 방송에 나가면 제가 보기엔 말이죠. 못하죠. 복귀가 안 됐습니다. 아니 역으로 역발상으로 또 세게 치고 나가면 네. 불가피하게 복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결정 내린 적 없고 선생님하고 상의했는데 선생님이 좀 화가 나셔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다. 방송 쭉 나간다. 이렇게 급선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기 선회하기를 때문에 바로 바랍니다. 정치인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깔때기 고쳤다 이번에. 아니,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해야죠. 그건 해야 돼요. 그건 진짜 하고 해야 돼요. 이 방송도 내보내고 네, 그럼. 그리고 저희가 누가 오다를 내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거를 찾아 전공이거든요 저희. 네. 저희가 뒷조사 전공입니다. 네. 그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그 안에 빨대가 안 열렸는데 그 빨대가 열리는 순간 쫙 빠져나옵니다. 누가 오다 때렸는지. 저희는 어디나 빨대 대고 꽂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뭐냐면은 이 낙곰수가 결국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선진적인 그리고 가장 정직한 하나의 흐름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젊은이들에게 뭔가 꿈을 주고 싶었는데 뭐 너무 그 사람 비난하는 얘기는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이 그 컨셉 20대 30대 좋아합니다. 좋은 컨셉이에요. 꿈을 주셨어요. 그럼요. 내가 누굴 비판해도 되겠구나. 그건 내가 주는 꿈은 제발 좀 내 책을 좀 읽어라. 아니 중용 너무 인간의 어려워. 맛 아니야 중용 인간의 맛은 어렵지가 않아요. 중용 근데 인간의 맛. 중용 인간의 맛이란 책은 얼마입니까? 책값. 책도 내가 싸게 난 그걸 한 뭐 6,000원이라도는 하자 막 이랬는데 EBS에서 기본 가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000원으로 한 거거든. 이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뭔가 그 젊은이들의 마음에 꿈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좌절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절. 이건 최악의 시절이죠. 어려울 정도 아니에요. 저희가 경찰청에 고발된 건 알고 계신가요? 알죠. 그런 게 다 최악의 시절이라고. 저희로서는 아주 호기입니다. 호기. 저희는 고발되고 이러는 게 좋아합니다. 컨셉이에요. 컨셉. 그러면 오늘 제 1차 이빨 0. 이빨 0이죠. 이빨 제로예요. 원조 이빨. 이빨 제로 초청 강연회를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제가 보기엔 이 방송에 나오려면 2차 강연을 해라. 네. 그럼 아주 폭발할 것 아마 같아요. 여기서 강의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강의하면 만약에 EBS 못하면 저희가 한다든가 방을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내세계 해주실 말씀 한마디 있으세요?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발상의 하여튼 그 방송이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다운 받는 게 세계 제1위라고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라는 거는 결국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진리를 갈구하는 그 어떤 암흑 속에서 그 빛을 찾아가는 그러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키면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정말 명랑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진실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 시대의 진실이 있다. 그래서 그러나 뭐냐면은 앞으로 김용옥뿐만 아니라
제2, 제3, 제4의 많은 김영옥이 우리 사회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뭔가 그 좀 가끔 깊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셔가지고 그 사람들과도 좀 어떻게 이렇게 코믹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네.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이 낙곰수를 통해서 정치적 풍자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상적 풍자 그리고 삶의 풍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좀 이 격조가 높아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도록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전체적인 정치 철학 강의가 저에게 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갖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에 오신 이유 뭡니까? 골방인데요. 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낙곰수 그러면 마치 이것이 변방인 것처럼 이 사회의 비주류로서 사실 이런 뭐 세태를 비판하는 저 재미 정도로 이렇게 알면 이거 큰일이다. 이러한 언론이야말로 이 시대의 정론이고 정통이고 주류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평생 쌓아온 학문의 세계를 가지고 그거를 인증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 돌장!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언제나 호연지기 반등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쌈 싸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이 대단한 깔때기였어요. 셌습니다. 셌어요. 깔때기였어. 역시 이빨 제로. 이빨제로. 이빨 제로 철학 깔때기. 수시로 깔때기들이. 홍반장도 밀렸어. 네. 홍반장 밀렸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진짜 깔때기의 그 새로운 정수.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들으면 좀 졸리고 딴 생각을 하는데 쭉 얘기하시는 게 제 정치 철학 세계하고 행동 실천하는 거 이거하고 너무나 일치가 돼갖고 오늘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이게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저기까지는 동의하지 못하는데 근데 정 의원님이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준 거는 그리고 딱 이 수준이 맞았고 너무 재밌더라고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재밌었어요. 네. 한 번 더 모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안타까운 게 이 막 흥분하실 때 이 표정 이게 그게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막 흥분하다가 깔때기가 너무 심하게 되면 또 혼자 씩 웃어요. 미안해갖고. 그러다가 책장사. 하이라이트였다고. 하이라이트. 오늘 짧게 끝내죠. 네. 저희가 사실은 요거 중간에 잠깐 끊고 선생님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어요. 그림도 난도 치시네. 네. 난도 선생님 치시고. 책 한번 진짜요. 또 얘기해줘야죠. 인간의 맛, 중용 인간의 맛이고 통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나는 꼼수다. 조중동하고 방송 3사 공중파 이 나는 꼼수 하나로 다이다이로 싸운다. 네. 이런 생각을 만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죠. 그럼요. 네, 시작입니다. 이번 선거가 입증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안 쫄면 이긴다. 예. 네. 조중동 엿도 없다. 쫄지 마. 쫄지 마 씨발.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
했다. 그것은 심의실의 결정이고 이 결정은 아무도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놓고 예. 최후 통첩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장도 따라야 되는 이것은 심의실의 결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심의실에서 프로의 폐쇄까지를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이 프로를 세팅하는 거는 심의실에서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세팅이 돼서 시작이 되면 그것에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폐지시킬 수 프로로서 있다. 이건 심의실이라는 건 그 프로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심의하는 거지 그 프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사장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도울 선생님도 유감스럽지만 따라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그러면은 이거 떠놓은 것이 24회까지나 벌써 떠놓은 시점인데 그 떠놓은 거라도 당신 돈 들여서 다 해놓고 지금 다 편집까지 해놓은 건데 이거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관적입니다. 이미 심의실에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들이 다 심의를 하고 자기들이 편집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편집해놓고 그리고 오늘 나는 몰랐는데 여기 오는데 그쪽에서 무슨 EBS에서 자기네 입장을 밝혔다 그러고 그 해놓은 걸 보니까 자기들이 자른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올려놨어요. 그게 다 비속적이고 이게 아주 이 사회의 해악적인 거다 이런 스타일로 그거는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심의를 다 한 내용만 내보냈는데, 그죠? 그렇죠.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심의를 하고 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을 자르는 이유를 심의실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자른 거라고 말하면서 그 자르게 된 이유로 이제 그 근거로 들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이미 다 잘려서 방송에 안 나갔던 거라는 거죠. 안 나간 거죠. 편집됐던 그러고 건데. 급하게 핑계를 만들어낸 거네 지금. 핑계도 의원님 지금 말이 안 이해했어요? 되죠. 의원님 이제 이해했어. 최고의 석학이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이빨이십니다. 도울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초대 손님을 맞은 건 처음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세요? 존경의 머리를 속이고 시작합니다. 저희 출연자 섭외를 도와주기 위한 세력이 방송계에 있나 봐요. 이렇게 계속 잘라주시니까 네. 도울 선생님께서도 모르신 분들도 있고 아신 분도 있을 텐데 EBS에서 잘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26일 선거일 날 1인 시위를 하셨어요. 1인 시위. 그 글귀가 명문이었죠. 깨어 있는 자는 투표하라. 네. 이 환갑이 지나신 철학자를 거리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하게 하는 우리 각하의 평화로운 시대. 이 웃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아니 선생님 그런데 왜 잘리신 겁니까? 아니 근데 뭐 잘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가자. 선생님 저희는 저게 있습니다. 이빨 3 하면 자기소개가 있거든요. 네. 소개부터 네. 하셔야 아, 그러면 최고 이빨. 대한민국 최대 이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저는 그냥 돌대가리에서 돌이라고 그냥 부르는 사람이고 그냥 뭐 워낙 그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공부한 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EBS에서 지금 모든 하고 있는 짓들이 너무 유치한 언론을 가지고 나를 잠깐만 이렇게 쪼아대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 왜 잘리신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이유가 아니 뭡니까? 잘린 게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나보고 방송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 거를 우리는 잘린 거죠. 잘린 거라고 하는. 내주 화요일 날까지만 자기들이
방송을 내겠다. 하셨네요. 뭡니까? 아니 그 26일 날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독려하려고 그걸 좀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EBS 내부에 박원순 지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자르면 이게 쿠션 요법이에요. 3쿠션 요법이에요. 선생님을 자르면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이 호연직이 넓게 내다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나로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을 확 올려준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은 원래 저렇게 깔때기를 대는 거 아시죠? 네. 선생님 저희 방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이 인터넷이라든가 제목을 알고 오셨어요? 제목 아니 알죠. 예, 이게 난 나가서도 최근에 나 알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이 정말 선생님이 꼭 알으셔야 될 우리 사회의 가장 위대한 진실입니다 하고 이렇게 틀어주는데 깔깔대고 막 웃고 이러는데 그 웃음 속에 굉장한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할 목소리들이 그 웃음 속에 배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사회 비판을 이렇게 명랑하고 건강하게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상가로서 이거는 정말 위대하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박수를 치고 싶었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원광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교학대학이고 앞으로 성직자가 될 사람들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들을 하는. 그러나 당신들도 앞으로 올바른 성직자가 되려면 이러한 시대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강의는 안 들어도 되니까 꼼수는 들어라. 낙꼼수는 꼭 들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또 그게 어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게 아주 대박 히트 쳤죠. 우리 때문에 자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님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웃음 속에 이런 진실과 해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그 웃음소리는 제 웃음소리였습니다. 나 지금 이해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잘할까 지금 생각 중이었어. 나 무슨 이분은요, 이 양반은 남이 하는 얘기를 안 듣거든요. 정리를 안 해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 강의의 질과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누가 심의를 할 수 있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미 심의를 해서 안 내본 내용 아니에요? 안 내보낸 내용이고 이제는 요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내보냈잖아요.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 때문에 안 된다고 관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심의하고 다 편집을 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내보낸 내용을 갖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니까 이미 심의를 해서 안 내보낸 내용을 요것 때문에 이 사람을 관두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야, 그 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잘하지? 아니 그러면은 주진우도 이해했어.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해하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심의실 사람들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이 그리고 그것이 심의실의 문제일 수가 없고 나는 개인적으로 EBS나 심의실을 비난하거나 그럴 의향이 없어요. EBS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에 국민의 방송으로서 교육방송으로서 지켜줘야 할 나는 사실 지식인으로서 그것을 지켜줘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선생님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심의했다는 내용을 우리 이 청취자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심의했다는 내용이 뭐죠? 그냥 몇 가지 표현들인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다. 맞는 얘기인데? 네, 맞죠. 맞는 얘기인데. 다음은요.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도 종교의 피해가 심하지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죠.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네, 지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 정치인, 법관을 지칭하면서 이놈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막말. 펀드 매니저 하는 일이 팔아먹는 거야. 지금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론스타나 뭐 다른 사건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지 마. 좀 이해할 시간을 줘. 네. 그리고
내가 언제 범죄를 저질렀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것. 근데 이 내용들은 방송에 안 나갔잖아. 방송에 안 나가고 편집된 것들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편집했잖아. 아니 이게 다예요?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그것은 이거 뭐지요? 개구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이것도 네. 역시 비속어 사용. 김구라도 안 있는데 되는데 개구라가 뭐 어때서요? 김구라는 그럼 어떻게 살아? 아니, 중요한 건 이게 방송에 안 나갔다는 거지. 안 나갔다는 거지. 안 나갔다는 거지. 아니, 안 나간 거- 역시 우리- 김총수가 정확하네. 아니 이게 안 나간 거 어때 돼지아들 목사는 어떻게 또 찾아냈어 이걸? 아니 이게 안 나 나갔는데 오늘 깜짝 나중에 놀래.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되니까. EBS에서 왜 도올 선생을 예. 이석학을 방송하자고 진해가 해놓고 잘랐냐 말이 나오니까 그거 우리는 이래서 편집 때. 잘랐습니다라고. 왜냐하면 EBS 방송을 다 보진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내용들이 방송으로 나갔던 양 말을 하는데 안 나갔다는 거지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 이거죠. 선생님 이 사건 때문에 EBS 다시 보기 또 폭주하겠네 이게. 시청률 엄청나게 올라갈 그 거 아니야. 문제는 이거 핑계라는 거죠.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EBS가 나를 방송에 못 나가게 한다고 갑자기 투표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그러한 통보를 나한테 그러니까 계속 그 자를 때마다 나는 그 양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해라. 편집해라. 그것이 잘리는 게 틀린 어떻게든지 이것이 완주하고 예. 우리가 서로 국민들에게 이건 공영방송이니까 내가 강의하는 건 그 중용이지 정치가 아니다. 고전이죠. 중용이라는 고전. 고전의 위대한 의미가 여기서도 나보고 지금 석학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나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대 담론이고 추상적이고 이거 이런 무슨 잔 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버릇 때문에 잠깐 나갔다 할지라도 뭐 얼마든지 잘르십시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잘러 왔는데 왜 하필 선거 전날 예. 선생님이 이제 못 나가시게 됐습니다. 하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무슨 잘못